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모든 가정의 은퇴 고민을 해결해줄 은퇴 설계와 연금 도우미 정수현입니다. 자,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주요한 노후 생활비 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도 물어볼 때가 마땅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두 분 전문가를 모시고 퇴직연금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홍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자, 근로자들은 모두 퇴직연금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면 일단 사업장이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돼야 되겠죠. 영세한 사업장이나 이제 소수의 사업장들은 대부분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면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단 근로자의 요건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이 근로자라는 게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이제 퇴직급여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가입할 수가 있죠. 하지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를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업장에서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연금 가입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이 자신이 어떤 금융회사에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무님,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되죠, 일단. 제일 많이 네. 물어보는 게 이제 회사의 인사 담당자나 이게 퇴직연금 담당자들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거기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일단 물어볼 때 좀 깔끔해요. 그렇죠. 일단 내 돈인데 퇴직금 물어보면 얘가 또 무슨 일 있나? 퇴직금 찾았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잘 못 물어보고 있는데, 또 막상 또 물어보면 담당자도 모르는 경우도 또 꽤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제가 퇴직연금 가입한 회사가 어딘지 알고 싶으신 분은 뭐 인사팀이 물어봐도 되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통합연금 포탈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름, 주민번호, 공인인증을 받으시면 자기가 가입하고 있는 연금들을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퇴직연금도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요. 어느 금융기관에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있는지도 다 조회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조회하시고 나면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가셔서요. 일단 네. 회원 가입하시고, 네. 그래도 로그인을 하시면 자기 퇴직연금 자산들 전부 확인할 수 있고, 뭐 펀드 변경하는 거나 이런 것들 다 거기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한 번 더 이런 거 안 해보신 분이라면 당장에 알고만 있으면 생각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실천을 해야 된다. 맞아요. 일단 조회해서 내게 뭐고 뭘 가입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다 보신 이후에 바로 또 들어가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만약에 사실 금융회사의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수익률이 안 좋을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중간에 금융기관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기본적인 제도의 취지는 네.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연 퇴직연금 사업자가 누구인지 또는 몇 군데나 하고 있는지는 살펴봐야 되는 게 문제인데요. 만약에 두 곳 이상, 서너 곳 이상 이 사업자들을 선정해 놨다면 다른 회사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은행, B은행이 있다면 A에서 B로 바꿀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조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런 대상 금융기관을 한 곳 정도만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서 한 곳이면 바꿀 곳이 없죠. 이럴 때는 이제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만약에 DC형 가입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맡겨둔 금융상품을 변경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기가 가입한 금융회사 일단 홈페이지를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네. 들어가셔서 보면 내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상품들이 다 뜨거든요. 그 상품 중에서 변경하고 싶은 상품을 선택을 한 다음에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홈페이지에 따라 쓰는 용어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부담금이라는 말도 있고 적립금이라는 말도 있어요. 일반인들이 보면 못 알아먹거든요. 이거 무슨 말인지. 네. 적립금은 뭐냐 그러면 이때까지 투자해서 쌓여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변경하고 싶으면 적립금을 들어가서 이미 쌓여 있는 돈이니까 이게 투자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변경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변경 대상되는 상품, 앞으로 변경할 상품을 선택해서 옮기시면 돼요. 부담금은 뭐냐 그러면 아직까지 적립돼 있는 돈은 아니에요.
앞으로 회사가 내 계좌로 넣어줄 돈을 우리가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이 부담금을 들어올 때 어디로 넣을지는 미리 정해둘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나 이 돈 들어오면 예금의 30%, 뭐 A 펀드의 20%, 뭐 B 펀드의 50% 넣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부담금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부담금하고 아까 적립금을 같이 다 변경을 해주시면은 이제 변경되는 대로 넘어간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건 이제 위험자산 투자 비율입니다. 퇴직금 안전하게 운영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수익만 쫓다 보면 너무 공격적으로 운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걸 대비해서 이제 법으로 위험자산에는 70%까지만 투자할수록 좀 제한이 돼 있어요. 위험자산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 초과되는 상품을 우리가 위험자산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상품 선택하실 때 내가 위험자산 비중이 70% 안 넘어가게끔 자산관리 해놓으시고 나머지 30%는 뭐 원리금 보장 상품이나 채권형 펀드, 뭐 채권 혼합형 펀드 같은 데다 나눠서 잘 배분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우리 뭐 부모님 세대 때야 평생 직장이다 이런 말이 있었지만 요즘은 이런 개념들이 무너진 것 같아요. 많이들 이직들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직장을 옮길 때 퇴직연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직장을 옮길 때 네. 이제 퇴직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을 이제 IRP로 옮겨서 계속 유지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직장 옮기시고 나서 잠깐 뵈면 차가 바뀌어 있거나 해외여행을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물론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항상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퇴직금이 소진이 되면 정말 필요할 때 사용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퇴직급여라고 느끼시고 이건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직장을 옮길 때마다 쓰지 마시고 그것을 퇴직 계좌로 옮겨서 계속해서 관리하셔서 연금의 형태로 받아 쓰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노후를 위해서라도 현명한 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막 목돈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긴 있잖아요. 그러면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는 있는 건가요? 퇴직연금 제도의 취지 자체가 네. 나중에 연금으로 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중도의 자금을 꺼내 쓸 수 있는 요건들을 제약을 해두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적립금을 중간에 찾아 쓸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확정기형에서 DC형 제도 같은 경우는 자기 명의로 된 계좌가 있잖아요. 그 계좌에 있는 적립금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만 찾아 쓸 수가 있는데 이제 궁금한 건 이거죠. 어떤 사유냐. 이게 되게 궁금할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주택구입입니다. 근데 뭐 주택구입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그래서 이거 할 때 뭐냐 그러면 자기가 무주택자인 걸 증명을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집 없더라도 집을 사는 건 아니더라도 또 전세 들어갈 때 보증금 필요할 때 있잖아요. 네. 또 무주택자가 전세 보증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도 인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또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면 자기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이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같은 분들이 갑자기 질병이나 사고를 아픈 경우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 이제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치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중도 인출하실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 밖에도 이제 가입자가 파산 선고를 당하거나 뭐 천재지변 당하는 거 이런 건 있으면 안 되니까 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중도 인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학자금, 뭐 결혼자금 뭐 이런 것 때문에 중도 인출하시고 싶은 분 많으신데 네. 이 경우는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서. 그렇군요. 네. 근데 앞서서 이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도 인출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분들은 목돈이 필요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반드시 인생을 살다 보면 필요할 때가 존재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DB형과 DC형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DB형에서 DC형으로 옮긴 다음에, 즉 갈아탄 다음에 우리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요건에 해당이 되면 일부 중도 인출을 받아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거는 DC형으로 가면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걷는다. 즉 DB형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중도 인출 자체가 안 되는 사유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뭐 늘 하는 방법이 있죠. 담보대출. 그래서 퇴직
적립금을 담보로 해서 일부 대출을 받아서 이제 활용할 수는 있는데, 물론 대출을 받으면 또 이자를 내야 되니까 주의는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퇴직연금 언제 어떤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는 건가요? 제 우선 조건은 퇴직을 해야 됩니다. 일단 네. 근로자가 퇴직하면 회사는 이제 14일 이내에 이제 퇴직급여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 방법은 이제 퇴직연금 가입 여부나 나이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나이가 55세가 넘어가고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 연금으로 받으실 수도 있어요. 연금으로 받으실 분 같은 경우는 IRP 계좌를 선택해서 거기로 이제 회사 인사팀에 넣어달라고 하면 퇴직급여를 전액을 다 넣어줍니다. 세금 안 떼고. 근데 이제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선택을 일시금 달라고 하면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먼저 떼고 남은 금액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55세가 안 되시는 분이 퇴직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거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IRP 계좌로 강제로 이체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IRP 이체한 다음에 자기가 일시금으로 찾아 쓰고 싶으면 그 다음에 해지를 하시고요. 그때 네. 이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연금으로 수령하면 무슨 혜택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할 때 내야 되는 퇴직소득세 있잖아요. 그 금액의 한 30% 정도를 떼고 한 70% 수준에서만 세금을 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단 한 번이라도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게 조금 더 세금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퇴직연금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을 8가지 질문으로 풀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또 들어볼게요. 네, 이번에는 2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예, 뭉쳐야 산다인데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지갑에 5천 원이 있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커피 사 먹는다 하세요. 5만 원이 있으면 남자는 호프, 여성은 가서 쇼핑을 하죠. 그런데 1억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부동산을 본다, 펀드를 본다, 예금을 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이 크기에 따라서 관심사가 달라지죠. 그래서 돈이 뭉치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뭉쳐야 산다. 네. 중요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상무님께서는 어떤 말씀 해주실 건가요? 일단 아는 만큼 보인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은 모르면 물어봐라.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은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 이 방송을 돌려서 봐라.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현실적인 또 조언들, 꿀팁들 또 재밌게 잘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또 두 분 보내드려야겠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